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와 HLB사이언스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HLB와 HLB사이언스 흡수 합병한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쭉 내용을 좀 보면은 HLB가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 메인이죠. 자,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게 HLB사이언스다. 17일 날 합병 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합병이 될 겁니다. 아마도. 자, 흡수 합병해서 존속 법인이 HB가 되고 HB사이언스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HB사이언스는 주총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주들에게 주지 매수 정권이 부여된다. 합병이 되겠죠.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액은 HB 38,784원, 사이언스가 1731원으로 산정이 되었죠. 저희는 코넥스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0.044 요 정도 수준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HB 합병 신주 79만 6,312주를 발행을 할 예정이고, 합병 길은 20년 1월 1일이 될 거다. 그래서 HB가 주식수가 좀 더 늘어나죠. 이번 합병은 R&D 집중도 강화와 파이프라인 고도화 경영자원 최적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항암제 개발 경험과 펩타이드 기반 초기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탐색 임상 상업화를 잇는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항암제 중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폐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분야로 다각할 수 있다. 자, 지금 백윤기 HB 대표이사가 이번 합병을 통해서 기존 영역을 넘어서 신규 질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신약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기업 가치를 꾸준히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이 합병의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가져오겠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HB 사이언스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HB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죠. HB 자체적으로 보면. 자, 리보세라닙이 거의 다인 수준인데 이제 리라프그라니팁을 가져온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폐혈증이라든지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좀 가져오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이 합병이다 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운영 효율 극대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어차피 연구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을 효율화 시키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은 현재 이 상황이 HB가 비용을 어떻게든 절감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담이 좀 빠르게 허가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 가담 허가라는 부분이 계속 뒤로 많이 밀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자금적인 이 압박도 심하게 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파이프라인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퍼져 있던 연구 개발 인원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또 아무래도 또
이 비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무에 미치는 영향, 여기 나오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HLB가 비용 절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벌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자, 가남이 이제 빠르게 허가가 되었어야지 또 다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정말 쭉쭉 뻗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 자금적인 부분에서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비용 절감도 필요하죠. 그래서 비용 절감. 자,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HB 쪽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HB 글로벌의 자회사로 되어 있죠. 글로벌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HB가 많은 또 이 파이프라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거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합병하는 부분은 적어도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이 폐혈증 등 감염 질환과 치매 같은 이런 비항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임상 허가 마케팅 이런 부분은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 비용 절감이 되겠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늘릴 수 있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합병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합병이 진행이 되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하고 이제 주식수는 79만 6천 주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와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또 효율화를 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 HB 사이언스는 지금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져오게 되면은 순위 부분에서는 뭐 이득 볼 건 없습니다. 여기도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 22억 정도, 23억 정도 적자를 보죠. 단기 순이익이. 자, 최근 연도 24년도가 되겠죠. 지금 자본금이 89억이고 자산 총계 49억, 부채 총계 23억, 해서 자본 총계가 25억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크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긴 하지만 뭐 이 정도 연간 22억이니까 지금 HLB가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보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간 22억 정도 더 적자를 본다 그래서 크게 뭐 표가 나거나 뭐 적자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에 이런 적자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더 늘기는 하겠지만 항암제 분야가 아닌 이런 이 폐혈증이나 치매, 이런 이제 비항암제 영역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는 상황이고 좀 변화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도 시간에서 합병 소식이 나오고 특별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죠. 특별한 움직임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시간에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조금씩 좀 올라서는 움직임이고, 오늘 수급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 들어오는 이런 수급을 보였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HLB에 있어서 이 사이언스를 가져와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여러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니 저런 이제 폐혈증이나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또 공시가 또 나와서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효과를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HF에 있어서는 나쁜 거는 아니다. 파이프라인 늘리고 운영 효율화를 하고 비용은 절감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재료를 가지고 또 주가를 또 많이 움직이는 이런 HF의 특성상 이 파이프라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그런 활용도도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쪽에 있기보다는 HF로 넘겨 받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